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시대명사를 공부했죠?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칭, 중칭, 원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죠. 화자와 가까울 때 근칭, 청자에게 가까울 때는 중칭, 둘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은 원칭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사물 지시대명사의 경우 근칭은 이것, 중칭은 그것, 원칭은 저것이 됩니다. 거기다가 알 수 없는 대상인 미지칭도 있었죠. 미지칭의 경우 무엇이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우리 부정칭이란다 했는데 부정칭의 경우 아무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지칭의 무엇 또한 무엇이나 무엇이라도의 형태로 쓰인다면 부정칭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장소 지시대명사도 있어요. 근칭은 여기, 중칭은 거기, 원칭은 저기가 되겠죠. 알 수 없는 미지칭은 어디, 부정칭은 아무데가 됩니다. 물론 어디 또한 부정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대명사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대명사의 기능이 이렇게 지시성만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앞에 이미 언급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 그렇습니다. 대용 표현이라는 것도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명사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체험의 마지막 퍼즐, 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도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벌써 여러분과 함께 하는 9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수사를 살펴볼 건데요. 수사는 관형사와 함께 보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관형사의 일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수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관형사의 종류도 한번 분류를 해볼 거고요. 관형사 가운데 수관형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수사와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174쪽에 보면 수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한 포스트잇이나 국어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사는 기능상 체언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명사와 대명사는 앞서 공부했죠. 이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는 준이는 예쁘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준이에 해당합니다. 자, 대명사는 이 준이를 만약에 1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쁘다의 형태로 바뀌죠. 명사와 대명사, 즉 체언은요, 문장 내에 사라져버리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처럼 중요하다 해서 체언이라 부른다 했죠. 수사 또한 체언이기 때문에 숫자를 나타내는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리면 제대로 된 문장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언입니다. 자, 수사는요, 이 샘숫자를 씁니다. 샘수의 말씀사자를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numeral이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numeral에서 R 앞에 U가 아니라 E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numeral이라고 부르는 이 수사는요, 정의를 내리자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의 내렸듯이 수사라 함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수사, 양 할 때 양자입니다. 수량할 때 양. 그리고 서수사, 순서서, 차례서자입니다. 자, 먼저 양수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의 이 양을 셀 때 어떤 숫자들을 쓰는지 봅시다. 김밥이 지금 몇 줄이 있습니까? 줄이 아니네. 몇 개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도 이렇게 셌죠? 자, 수사는요. 그러니까 양을 세는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방식으로 셉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이 하나, 둘, 셋, 넷 같은 경우는 고유어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고유어로 숫자는 몇 가지 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99가지밖에 셀 수 없어요. 그럼 100부터는 100, 100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백도 온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있었고요. 심지어 천도 즈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어는 99가지가 있다. 그러면 백부터는 한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양수사는 한자를 사용한 방법도 있어요. 1, 2, 3, 4의 형태로요. 각각 이러한 한자들이죠. 그래서 수사는요, 양수사와 서수사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유어 수사, 그리고 한자어로 된 한자어 수사로도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도 볼까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삼둥이죠, 삼둥이. 삼둥이 순서를 세볼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셀 수 있죠. 다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한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서수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수사에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었듯이 서수사에도 한자어 서수사가 존재하겠죠. 자, 한자어 서수사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플래카드에 보면 제51회라고 숫자가 써 있죠. 51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51번째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자를 붙이면 서수사가 됩니다. 간단하죠. 제1, 제2, 제3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사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수사의 특징을 이제 좀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됩니다. 수사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지시적인 속성을 지닙니다. 무언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볼게요. 영희는 사과를 사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사과를 지칭하고 있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희는 사과를 사서 둘을 먹었다 했을 때 이 둘이 지칭하는 게 뭡니까? 사과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대명사의 속성이잖아요. 뭐 대용 표현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아주머니 하나만 주세요라고 했을 때 화자가 아마 사과든 뭐든 지칭했을 거예요. 그 지시 대상이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라는 말이 그 말을 대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명사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명사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머니 이것 주세요. 대명사 이것이죠. 그리고 아주머니 그것 주세요.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꼴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명사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의 위치에 따라서 지시 대상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황 지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명사는 상황 지시성을 갖지만 수사는 상황 지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대명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수사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명사와 또 유사한 거예요. 수사는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형사의 수식이 제약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 하나를 사려고요. 하나가 수사인데 새라고 하는 관형사가 수식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제약이 될 뿐이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둘을 보았다에서는 지나가는이 지금 여러분 관형사는 아니지만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서 둘이라고 하는 수사를 꾸며주고 있죠. 뭐 이런 관형어는 수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셋은 내 친구야 했을 때 이가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관형사거든요. 이런 경우엔 또 수식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약이 있을 뿐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징. 서수사는요,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라.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둘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둘째 자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나는 우리 집에서 장남이니까 첫째다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첫째 자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명사입니다. 품사가 아예 명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된다. 자, 여기서의 첫째는요, 우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명사로 쓰입니다. 첫째,
가장 무엇보다 앞서는 것의 의미로 만약에 쓰였다면 이것은 명사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사는요. 수관형사라고 하는 품사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형사를 함께 보기로 한 겁니다. 자, 관형사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불이국어 174쪽 계속 보고요. 관형사는 기능상으로 수식원에 들어가죠. 수식원이라 함은 다른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말했습니다. 이 수식원에 포함된 관형사는요. 갓관자, 형태 형자에다 말씀사자라고 한 한자를 쓰면서 디터미너라고 영어에서 말합니다. 디터미너는 뭐 한정하다, 뭐 정하다, 결정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관형사는 체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만 꾸며주는, 체언만 바라보는 바보가 바로 관형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해요. 자, 관형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윤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 보겠습니다. 체언 보니까 두 개 나오네요. 윤재, 사람인데 여기서 꾸밈을 받고 있는 단어는 사람입니다. 꾸며주는 말은 이 새가 되겠죠. 자, 체언 사람이니까 이 새라고 하는 말 이것이 바로 관형사입니다. 대표적인 관형사고요. 자, 그리고 수식원의 또 한 가지 부사인데 부사는 버금부자를 써요. 근데 버금부자가 사실 꾸미다, 보조하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보조하다, 꾸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사, adverb라고 부르는데 verb는 여러분 동사죠. 그래서 동사나 어떤 서술어에 붙어서 쓰이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주로 용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단어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민서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말에서 서술어, 그러니까 용언을 찾아볼까요? 좋다죠.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단어 뭡니까? 아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같은 말을 우리는 부사라고 불러요.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관형사의 관이 뭐다? 갓관자를 쓴다. 그래서 없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라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형사는 이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이 신발들은 새 신발, 새 켤레이다. 자, 이 문장에 관형사의 종류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지시관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시하면 이제 뭐 떠올리면 되냐면 뭔가 지칭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그, 저, 우리 이미 대명사에서 공부했던 녀석들이죠. 그걸 지시관형사라고 합니다. 이, 그, 저. 자, 그리고 새 대표적인 관형사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상관형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켤레에서의 세, 이것이 바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수관형사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지시관형사는 지시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화자, 청자의 위치가 중요한 관형사예요. 자, 성상관형사는 성상,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성상관형사. 그리고 끝으로 수관형대사는 수량이나 순서라는 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도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이 관형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고 성상, 수관형사를 이렇게 선생님이 섞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몇 가지 제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관형사로 보이는 녀석들을 찾고 아까 선생님이 지시, 성상, 수관형사의 개념을 설명했죠? 스스로 분류를 해보십시오. 자, 분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관형사를 이렇게 찾았어요. 이 찾았고요. 새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찾았고요. 웬도 관형사입니다. 어느도 관형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관형사를 찾았는데요. 이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 그, 저는 지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시관형사에 들어갑니다. 새 것 할 때의 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상관형사에 들어가죠. 2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수관형사에 어렵지 않게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웬, 모른다라는 의미잖아요. 미지칭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미지칭 하니까 대명사가 떠오를 테고요. 대명사 하면 지시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도 그렇고요. 어, 어느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실수로 성상에 넣었습니다만은 이거 지시관형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PPT를 선생님이 잘못 만들었네요.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웬과 어느 또한 지시관형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상관형사가 대부분 이제 뭐 헌, 옛, 맨 같은 다른 단어들은 성상관형사고요. 지시관형사에 여러분 지시성을 갖는 이, 그, 저, 웬, 어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수관형사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들이 포함되니까 숫자와 지시성을 갖는 걸 뺀 모든 관형사는 성상관형사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관형사를 또 정의를 내려봤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된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관형사 뒤에는 체언이 붙는 거고요. 체언이 오는 거고요.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 직접 구분해 보십시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가 숫자였는데요. 각각 보면 학생 둘 같은 경우는 수사입니다. 왜냐면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죠. 사과 세 개, 개는 여러분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했어요. 새는 그럼 뭡니까? 명사 앞에 왔으니까, 체언 앞에 왔으니까 수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나 올 수 있어요. 몇은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수관형사에 넣을 수 있고요. 몇이 오는 줄 알아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해서 몇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넷 숫자를 이렇게 이 합성어라고 해요. 합성어. 셋과 넷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 세넷 이것 또한 뒤에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수사입니다. 서너 명 도와줄 사람 했을 때 명이라고 하는 역시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선어는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겁을 줬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기억과 품사 같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자, 사실 여러분이 문법 개념을 잘 안다면 여기 보기에 제시된 이런 말들 안 읽고도 풀어요. 그래서 7개월이 걸릴 때 7 수관형사라는 것만 알면 보기에서 수관형사만 찾아내면 됩니다. 수관형사 뒤에 채워놓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5판 이거 채원이네요. 가, 그렇죠? 자, 윤배가 고향 떠난 지 8년이 지났다 해서 뒤에 년이 왔네요. 이거 연도 그 채원입니다. 그러면 가, 나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토마토를 하나 사왔다 했을 때 하나 뒤에는 주격조사 르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현수는 달리기 시합에서 셋째로 들어왔다 해서 로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또한 수사인 겁니다. 수관형사는 가, 나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사와 수관형사 종류도 살펴봤고 구분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관형사까지 살펴봤으니까 부사에 대해서 또 다른 수식어인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